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주간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25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조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뒤 성범죄 피의자 최초로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청장은 이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불법 음란물 영상 하담자 전원과 방조자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범행은 1년 3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최소 72명을 협박,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 공개방에 입장하고 싶어하는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조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최소 1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 거래 내역을 토대로 입금자들의 정확한 신상과 송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4일 오후 8시부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회담을 갖고 도쿄올림픽을 약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도쿄올림픽 취소는 없으며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겼다는 징표로 완전한 형태의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2차 세계대전으로 1940년 도쿄올림픽이 취소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첫 올림픽 연기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 26일 후쿠시마에서 출발 예정이던 송화봉송은 취소됐으며 내년에 열릴 올림픽과 패럴림픽 모두 2020 도쿄올림픽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28일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고 이 중 50대가 절반이며 여성 비율은 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지역구당 후보자 수는 평균 4.4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과 2당이 비례대표가 아닌 위성비례정당을 내세우면서 정당 투표용지에 기호 1, 2번 정당이 없는 사상 초유의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지난 총선에 비해 2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후보가 절반 가까이 됐고 20대와 30대는 6.4%에 머물면서 여야가 표방한 청년 후보 공천은 공년불에 그치게 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다만 여성 후보자 비율은 지난 총선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신문 브리핑의 이소영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저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은데요. 어느 날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20살 때는 아무것도 몰랐었고 21살 때는 정말 어른이 된 것만 같았는데 22이 되고 나니 어쩐지 제가 너무 작아 보였죠. 나약해진 제 모습이 순간적으로 낯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겁도 많아진 것만 같았고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뭐든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 싶었죠. 여전히 저는 어리고 처음인 일들이 제 앞엔 너무나 많은데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부족함이라는 것이 마냥 부정적인 단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는 채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외면하는 것보다 인정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뭐든지 배울 수 있는 용기가 된다는 것을 알았죠. 급하지 않게 그리고 차근차근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저도 강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푸른 숲속에 덩그러니 놓여진 낡은 미술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빨간 우체통. 이 우체통에는 차마 보내지 못해 수치인 불명이 되어버린 편지가 있답니다. 우체통 너머 여러 예술가들의 닿지 못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편지 속 예술을 꺼내보는 시간, 미술관 옆 우체통. 015B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우리 서로 헤어진 지 나도 네가 없는 삶에 많이 익숙해졌어. 네가 그리워 한때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 끝도 없이 울기도 했지. 이젠 모든 게 지난 일이야. 힘겹게 버텨왔던 모든 일들이 나 괜찮은 척 웃을게. 넌 하나도 신경 쓰지 마. 대신 너에게 부탁할게. 우리 아름답던 기억들 하나도 잊지 말고 이 세상 동안만 간직하고 있어줘.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다음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어쩌면 이게 잘된 건지 몰라. 서로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할 테니 나이가 들어 주름살이 하나 둘씩 늘어갈 내 모습을 넌 볼 수 없겠지. 삶이 너무 힘들어지 지고 세상에 찌들어가는 그런 모습 감추고 싶은 모든 걸 서로 보이지 않아도 돼. 제발 너에게 부탁할게. 우리 사랑하던 기억들 하나도 잊지 말고 이 세상 동안만 간직하고 있어줘.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다음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대신 너에게 부탁할게. 우리 아름답던 기억들 하나도 잊지 말고 이 세상 동안만 간직하고 있어줘. 모든 시간 끝나면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다음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편지가 어머니께 닿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저는 씁니다. 가끔 그리고 때로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보고 싶은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자꾸만 꿈에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무자비하게 깨진 얼음의 파편 사이로 물속에서 절규하던 형님의 모습, 심한 발진과 구토를 하던 누이의 모습. 저는 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우울은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기에 저는 그립니다. 한없이 커다란 대자연 앞에 안개 바다 위에 우뚝 선 저를요. 어머니와 형님과 누이가 어떻게든 살아내는 제 모습을 알아달라고 발악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편지의 주인공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낭만주의 미술의 거장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입니다. 미술가를 알아보기 전 낭만주의 미술부터 알아보기로 할게요. 낭만주의 미술은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19세기 유럽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 사조는 개성이 없는 신고전주의에 반발하여 창작자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렇기에 예술가 본인의 존재가 그 어떤 사조들보다 중요했습니다. 결국 감성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주체는 예술가 개인이며 따라서 개인의 표현이 예술의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었죠. 낭만주의 미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부드럽고 생생한 표현 양식인데요. 형식보다는 표현이 중요하고 딱딱한 선이나 단정한 형태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생생함을 중시했습니다. 그렇기에 산뜻하고 강렬한 색채를 자주 사용했죠. 이리하여 오로지 아름다운 것만이 아닌 추한 것까지도 그려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자 혁신이었습니다. 이때 유명했던 예술가로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 들라크루아와 오늘의 주인공 프리드리히입니다. (19세기) 독일 초기 낭만주의를 책임진 미술가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 그는 발트해 연안의 작은 항구 도시인 그라이프스발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유년 시절은 비극이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그가 7살일 때 천연두에 걸려 돌아가셨고 그의 형은 얼음물에 빠진 프리드리히를 구하려다 익사하고 맙니다. 뒤이어서 그의 누이 또한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죠. 이러한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은 프리드리히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자리잡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우울한 성향이 강하며 종교성이 짙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쯤에서 조지의 렛츠고 피크닉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냄새가 너무 좋아 활짝 피어있는 꽃들을 지날 때마다 너를 느껴 매일 똑같은 공기 너와 마시면 마냥 좋을까
with a girlfriend. 내리쬐는 햇살 가득한 공원.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몸을 뒤로 젖죠. 멀어져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두 팔 가득 벌려 널 안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해. 늘 똑같은 공기 너와 마시면 마냥 좋을 것만 같아. 눈 꼭 감은 채로 이대로 여기서 몸을 누이고 싶어.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올 때면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내리쬐는 햇살 가득한 공원. Let'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오늘 같은 날에 Baby 너와 함께 있는다는 게 나는 꿈만 대부분의 화가들은 사후에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생전에도 꽤 인기 있는 화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림은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그림에서는 거대한 대자연의 형상이 펼쳐지죠. 가파르게 솟은 바위 기둥과 저 멀리 산봉우리와 산맥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들을 덮고 있는 무한한 안개와 구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안개는 마치 격렬하게 파도치는 바다와 같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드리히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은 정면을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사람의 뒷모습을 그리면서 나타낸 것이죠. 이 작품에서 묘사된 자연을 보고 있으면 숭고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순환하고 영원하며 무한한 자연현상을 고독하게 바라보는 작지만 커다란 인간 존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쩐지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나약하고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영원과 무한 속에서 유한한 인간 존재는 그만큼 슬프고 남루하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과연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를 질문하고 반성하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자신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저 신비스러운 자연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반성과 탐구를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 꿈은 당신과 나태하게 사는 것, 더 이상 지열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그 전에 기만한 소파에서 기대어 앉아 과자나 까먹으며 TV 속 연예인에게 깔깔댈 수 있는 것.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여유로운 저녁이 있는 것 지친 하루의 끝마다 돌아왔고 함께하는 것 잠시 마주 앉아 서로의 길 들어줄 수 있는 것 네가 늘 있는 것 네가 늘 있는 것 그냥 매일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여유로운 저녁이 있는 것 방금 들으신 노래는 슌의 내 꿈은 당신과 나태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히틀러가 프리드리히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인기 있는 화가였지만 당시 그의 그림이 너무 우울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가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난 1940년에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히틀러 때문이라고 해요. 독일의 민족성을 보여주고 독일의 정신이 잘 드러난 그림이라면서요. 결국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나치의 선전도구로 사용되고 맙니다. 히틀러는 프리드리히의 작품을 통해 독일 민족의 순수한 정신을 고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작품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한동안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의 인생은 죽기 직전의 고통과 외로움으로 무척이나 괴로워했는데요. 이후에는 히틀러의 프로파간다 예술로 알려져 또다시 얼룩지고 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오히려 대자연 앞에서의 인간을 겸손하게 그리고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했어요. 유대인을 증오하고 지배하며 학살했던 히틀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1970년 다행히도 여러 평론가들이 그의 작품을 복권시켜 현재는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적 화가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낭만주의 미술의 거장 프리드리히는 말했죠. 눈을 감으면 마음의 눈으로 최초의 심상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 앞에 보이는 것보단 내면의 세계에 더 집중했던 프리드리히.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단단한 그의 자아가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가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지 않나요? 헨의 흔들흔들 들으며 이번 주 미술관역 우체통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편지가 도착해 있을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깊게 뿌리 내린 내 맘에 작은 바람이 불 때면 지금까지 제작의 한솔지, 기술의 박성필, 진행의 전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보기 전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었네. 네가 알 수 없게 내 맘을 붙잡아도 흔들 내 맘이 왜 이리 요동치는지 그저 잠시 보다가 날 스쳐가길. 네가 보기 전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었네. 네가 알 수 없게 내 맘을 붙잡아도 흔들 내 맘이 왜 이리 요동치는지 그저 잠시 보다가 날 스쳐가길. 흔들 내 맘이 왜 이리 요동치는지 그저 잠시 보다가 날 스쳐가길.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